좋아요, 구독! 네, 오늘은 특별히 올해 가장 핫했던 테마들을 또 정리를 해봤습니다. 2023 가장 핫했던 5개 섹터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2023 올해 핫테마 살펴볼 텐데 2차 전지 당연히 나와줘야겠죠. 우선 대장주였던 에코프로가 연초 대비해서 571%대 상승률을 보였다라고 하는데 이는 또 전 세계에서 주가가 가장 많이 올랐던 상승률이라고 합니다. 2차 전지 나와 있고요. 다음은 로봇 테마가 나와 있죠. 특히나 11월부터 이 로봇주들의 흐름이 굉장히 강했던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요. 두산 로보틱스가 이 불씨를 또 강하게 키워주는 모습이었습니다. 두산 로보틱스는 한 달 새 149% 넘는 상승률을 기록을 했다라는 이야기도 있고요. 반도체 섹터도 나와 있습니다. 갈 듯 말 듯 했던 이 반도체가 최근 들어서 또 강하게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마이크론 호실 쪽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52주 신고가 경신하는 모습도 포착이 되고 있고요. AI 반도체라든지 HBM이라는 테마들이 생겨나면서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는 흐름입니다. 자, 네 번째로는 전력 인프라입니다. 최근에 이 전력망 사업과 관련해서 민간 개방에 대한 기대감도 받고 있고요. 또 변압기 업체들은 지난해 이후에 중동 또 미국 등 이 주요 시장에서의 수주가 크게 확대됐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5번째 칸은 지금 물음표로 채워져 있는데 강사님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일단 5번째 이제 테마 같은 경우는 사실 또 굉장히 또 중요한 또 테마가 또 한 가지가 있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자면 일단은 제약바이오 여러분들 다 기억을 하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제약바이오 섹터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관심을 좀 두셔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일단은 물음표로 좀 표시를 좀 해봤고요. 자,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도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굉장히 또 좋은 흐름들을 나타냈었고 내년에도 기대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조금 더 그렇게 관심을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선 이 물음표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잠시 후에 이야기 자세하게 나눠보도록 하고요. 우선 첫 번째로 2차 전지, 올해는 2차 전지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올라도 논란이 됐고요. 내려도 화제가 됐었는데 자, 2차 전지 테마를 내년도에는 또 어떻게 전망하실지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이야기 한번 짚어주시죠. 네, 2차 전지 사실 여러분들도 많이 이제 관심을 좀 두셨고 사실 이제 보유 중이신 분들도 상당히 많으실 거라 좀 생각이 됩니다. 제가 이제 사실은 2차 전지 쪽은 작년도 상반기에 굉장히 크게 올랐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주봉을 좀 보여드리면 사실 가장 체감이 많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자, 지금 1월 달 지금 주가 수준을 보면 거의 10만 원대에 머물렀었던 에코프로 주가 수준이 지금 불과 6개월 만에 153만 원까지 찍었었거든요. 자, 이렇게 보게 되면 얼만큼 올라온 겁니까? 거의 15배 가량 이렇게 폭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 15배 가량까지 모두 수익으로 내신 분들은 거의 없으실 거라 좀 추정이 되는데 자, 어쨌든 주가 상승률이 이렇게 돋보일 수 있을 만큼 어떤 주도주 섹터 하나가 딱 편중되기 시작한다면 주가 5배, 10배 정도 가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사실 움직임이 이렇게 심상찮게 이제 포착되는 게 최근의 주도주 섹터의 흐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결론적으로 지금 이렇게 15배까지 같이 올라갈 수밖에 없게 된 배경을 좀 살펴보면 아시다시피 지금 2차 전지, 그러니까 전기차 쪽이 굉장히 핫했습니다. 테슬라의 주가 역시 굉장히 크게 고공행진을 좀 했었고요. 그건 못지않게 전기차 판매량이 현대차, 기아차 쪽도 북미 시장에서 굉장히 선전을 하고 유럽 시장까지도 진출을 해서 거기서 시장 점유율 캐파를 크게 늘리기 시작하면서 전기차, 양극재 전체적인 흐름들에 대해서 상당히 좋은 주가 수준을 맞이하게 됐었는데요. 자, 역시나 전기차 배터리 수요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에 해당하는 양극재 수요들은 폭발적으로 늘어나게끔 되어 있죠. 자, 그러다 보니까 관련해서 지금 수혜주로 볼 수 있는 에코프로, 에코프로 BM, 포스코 퓨처엠, LNF, 코스모 신소재까지 관련된 양극재 업체들의 주가가 상당히 좋았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실적 수준으로 좀 보게 된다 하더라도 사실 굉장히 메리트 있는 투자로 많이 변경되기 시작했어요. 아시겠지만 자, 지금 이제 2021년도에 비해서 22년도에 영업이익이 굉장히 크게 폭증을 했었고요. 물론 올해 성과는 그렇게 좋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통 성장주는 어떻게 하죠? 기대감이죠. 그래서 미래에 대한 성장 기대감을 먼저 주가로서 선반영시키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되는 주가 슈팅이 미리 이렇게 연출이 됐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양극재 캐파가 물론 지금 현재 계획한 대로 25년도, 27년도까지 진행될 가능성은 사실 지금 많이 좀 적어지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투자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부분들도 많고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조인트 벤처 설립을 통해서 전기차 또 관련된 배터리 기업들도 투자를 계속하는 모습들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양극재에 대한 부분들이 좀 좋지 않다 하더라도 내년도에는 조금 여러분들이 관심을 조금 더 두시면서 만약에 물리신 종목이 있다 한다면 당연히 추가 매수 타점을 내년도에는 충분히 잡아볼 수 있는 구간이 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탄산 리튬의 가격에 대한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좀 추적을 좀 해보시면서 바닥을 지금 쌍바닥까지는 형성을 했는데 제가 봤을 때 아직은 반등이 조금 더 나와줘야 되거든요. 그런 구간이 좀 도래하게 되면 그때부터 추가 매수 타점으로 잡아보시면서 내년도에 또 성장 포인트 같이 맞아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또 보유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2차 전지 섹터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손실권이시라면 내년도에 추가 매수 타이밍 잡아볼 수 있겠다라는 이야기도 들어봤으니까요. 타이밍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노란 톡방 안으로 입장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가 주가를 이야기할 때 기대감을 빼먹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 기대감 하면 또 이 로봇주 이야기도 반드시 또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가 골랐다 이러면서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부터 시작해서 두산 로보틱스까지 굉장한 로봇주들의 주가 상승이 두드러졌는데 자 로봇주들은 저희가 내년도에 어떻게 전망을 해볼 수 있을까요? 일단 로봇주 같은 경우는 저는 사실 좀 부정적인 코멘트를 먼저 좀 드려볼까 하는데요. 사실 제가 로봇주 역시 굉장히 사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산업의 흐름들이 많이 변경되고 있습니다. 특히 제조업체 같은 경우가 로봇들을 다 도입하면서 기존의 이제 인건비를 대체하려는 흐름들이 상당히 많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고 있어요. 자, 저희가 이제 스마트 팩토리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산업용 로봇이라고도 좀 표현을 하는데 어쨌든 이런 관련된 흐름들이 지금 단순한 일회성이 아니라 사실 패러다임이죠. 지속적인 흐름을 통해서 바꿔나가야 될 성장 포인트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아쉬운 부분은 작년도 같은 경우 사실 저점 대비 그러니까 주가 3만 원대부터 지금 레인보우 로보틱스만 하더라도 24만 원까지 거의 8배가량 이렇게 치솟았거든요. 자, 그래서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뿐만 아니라 두산 로보틱스,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뭐 SPG, SBTech 등등 관련된 흐름들이 전체가 모두가 다 좋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지금 로봇주들 앞으로 어차피 뭐 인건비 굉장히 비싸졌겠다. 당연히 다 로봇으로 대체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서 로봇주에 대한 투자 포인트를 내년까지 이어가실 분들이 상당히 많으실 거라 좀 추정이 되는데 사실 로봇주는 지금 웨어러블 로봇 이쪽 지금 삼성이 출시하기로 한 이 보핏이 아직 출시가 좀 연기가 되어서 이것 관련해서 테마가 형성될 가능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내년도에 이제 주도주 섹터와 테마로 다시 한번 치솟기는 상당히 지금 어렵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거에 대한 제가 정확한 객관적인 데이터를 여러분들께 먼저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 레인보우 로보틱스, 가장 두산 로보틱스와 같이 지금 사실 대장주격으로 지금 보고 있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사실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좀 본다 하더라면 내년도 실적은 매출액 320억에 영업이익 80억 정도가 지금 제시가 되고 있거든요. 자, 증권가에서도 2025년도에 매출액 500억과 영업이익 170억. 물론 이 수치, 영업이익이 2배 이상씩 성장하는 이 수치가 결코 낮은 수치는 아닙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부정적인 의견을 드리는 이유는 사실상 이제 PBR 수치에서 우리가 좀 찾아볼 수가 있어요. 자, 지금 보게 되시면 이게 지금 PER 수치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지금 23배, 20배 이게 지금 뭐냐면 PBR이에요, PBR. 그죠? 그래서 가지고 있는 자산 가치 대비 너무 고평가를 받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사실 꼭 납득을 하고서 봐야 되는 그런 부분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는데 자, 예전에 우리 2차 전지도 마찬가지였잖아요. 굉장히 고 PBR을 유지하다가 결론적으로 성장성이 잠깐 삐끗하는 바람에 올해와 같은 이렇게 또 하반기에 큰 하락이 지금 나왔듯이 마찬가지로 로봇 섹터에서도 조금만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조금만 부진한 성적표를 좀 내게 된다면 거기에 대한 기대감이 확 꺾이면서 수급들이 이탈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여러분들이 로봇주를 본다 하더라도 제 관점에서는 최소 이제 3월 달 안으로 좀 끝내시는 매매가 가장 좋아 보이고요. 물론 보핏 출시가 언제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이제 보통 이제 상반기 쪽으로 좀 방향을 좀 잡고 있는데 그 안쪽까지 매매를 완료하지 않으시면 하반기는 상당히 또 괴로운 고점 대비 아시겠지만 이렇게 고 PBR 종목들은 50%, 60%까지도 조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단기 매매 잘못하다가 여러분들이 물리게 되면 또 상당히 괴로운 위치로 갈 수 있다라는 점만 잘 참고하셔서 내년도에는 로봇주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3월, 6월 안으로 끝내자.
이런 이 부분도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의외로 로봇주들은 내년 상반기 안에는 매매를 좀 끝내는 전략이 좋겠다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로봇주 관련해서 이야기 자세하게 더 들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노란 톡방 열려 있으니까 입장하시고 이야기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어서는 반도체인데 핫했더니 아니라 지금 가장 또 핫하려고 시동을 걸고 있는 테마인 것 같기도 합니다. 반도체 종목들은 또 어떻게 전망하고 계실까요? 네, 반도체 종목은 사실 기존에 이제 좋은 것들이 워낙에 많죠. 그리고 사실 아직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주가가 상당히 많이 갔지만 삼성전자는 그에 비해서는 조금 빈약한 또 주가 상승을 좀 보여줬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이제 예를 들어서 8만 원, 9만 원, 이렇게 10만 원 가는 시나리오를 좀 그리게 된다면 생각보다도 많은 반도체 장비와 소재 쪽이 다시 한번 급등할 여지가 상당히 많이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 현재 반도체 종목을 내년도에 좀 제외시키고서 만약에 투자를 하게 되신다면 좀 많이 소외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이 방송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11월 달, 12월 달 제가 가장 많이 여러분들께 강조드린 게 반도체입니다. 그래서 반도체 같은 경우는 내년도 이제 삼성전자 1분기 실적 발표 이전까지는 굉장히 좋은 랠리 양상을 펼쳐질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CXL 같은 이런 테마와 HBM 같은 테마 같은 경우도 상당히 지금 온디바이스 AI까지 상당히 이제 소분류 테마들도 많이 움직여주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무시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부분 분명히 존재하고요. 자, 그리고 삼성전자가 9만 전자, 10만 전자를 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자, 지금까지 삼성전자가 디램 가격을 어떻게 보면 더 이상 하락시키지 않기 위해서 결정한 부분이 바로 감산입니다. 감산. 그래서 반도체 공장 가지고 있는 캐파는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 10억 개를 생산해낼 수 있지만 지금 현재 가동률로는 5억 개 정도만 생산해내고 있는 거야. 자, 그러니까 생산을 못하는 게 아닙니다. 향후에 가격적인 부분이 반등할 때, 지금 가격의 하방 경직이 정확하게 이루어질 때, 그때 다시 한번 삼성전자가 증산을 시도를 하겠죠. 거기에 해당되는 소재 장비 다시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전 방송 전에 지난주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삼성이 지금 평택에 이제 P4, P5 공장까지 지금 공장 완공을 시키기 위해서 다시 재개를 시작했어요. 그 부분까지 여러분들이 크게 넓게 좀 보셔야 된다라는 부분 다시 한번 설명드리고요. 따라서 지금 현재 굉장히 또 저렴해진 그리고 사실 상대적으로 다른 테마에 비해서 가지 못했었던 그런 반도체 종목들도 좀 관심을 두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소재 그리고 전공정, 후공정 장비 업체까지 반드시 체크하셔야 된다라는 말씀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년도 시장에서 소외받지 않으려면 이 반도체 종목단에서도 아직 안 움직였었던 종목들을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떤 종목인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 독방 열려 있으니까 입장하시고 종목 이야기도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올해 핫했던 테마들 만나볼 텐데 전력 인프라 테마입니다. 조금 다소 의외다라는 생각도 들었지만 이 변압기 업체들이 지난해 이후에 이 중동이나 미국 등 주요 시장에서의 수주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자, 이 테마는 저희가 어떻게 분석을 해봐야 될까요? 네, 사실 전력 인프라 하면 좀 어색하게 느끼시는 분들도 좀 계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주가가 올라온 것만 이제 우리가 노출시켜서 좀 보게 되면 주가가 이제 현대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도 사실 저점 대비 3배 이상 크게 이제 급등을 좀 했었고요. 자, 효성중공업도 마찬가지. 하다못해 재룡전기, 일진전기와 같이 이제 중소형 변압기를 주로 생산해내고 있는 업체들의 주가도 저점 대비 벌써 한 2~3배 정도는 기본적으로 올라왔습니다. 자, 그만큼 사실 좀 가려져 있지만, 그러니까 다른 주도주 섹터에 대해서 좀 가려져 있지만 사실 히든 테마적인 부분으로 접근한다 하더라도 지금 변압기, 전력 인프라 쪽은 지속해서 관심을 두셔야 되는 사항 중에 하나라고 저는 지금 이해를 하고 지금 공부를 또 하고 있는 그런 섹터 중에 또 하나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사실 지금 현재 북미 시장이 제일 핫해요. 그래서 변압기 쪽은 지금 북미 시장이 기본적으로 이제 매출에 대한 수주를 많이 지금 깔아주고 있는 상황이고 거기에 지금 못지않게 인도 시장과 베트남에서도 많이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아까 앵커님 말씀해 주신 대로 사실 중동 시장을 잘 찝어주셨는데 지금 중동 시장 같은 경우는 HD 현대 일렉트릭이 조금 사실 독보적으로 지금 납품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형 3사라고 볼 수 있는 곳들 중에서 HD 현대 일렉트릭이 지난 1차 수주 이외에 추가적인 수주가 계속적으로 이어지면서 2차, 3차 수주까지도 지금 받아놓은 상황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품질적인 부분은 이미 중동시장에서 인정을 받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자, 가지고 있는 지금 경쟁사 대비 가격적인 부분 그리고 품질적인 부분이 대한민국 제품이 상당히 좋다라고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북미 시장 이외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아시아 시장까지 좀 석권을 좀 하게 된다면 여러분들 이 지금 올해 물론 올해 굉장히 많이 오르긴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도 실적에 대한 성장성이 분명히 한 번쯤은 입증될 수밖에 없다. 즉 분기별 실적이 계속적으로 좋아질 만한 섹터 사실 그렇게 보면 찾기가 좀 어렵거든요. 그런데 꾸준하게 좋아질 섹터가 분명히 이제 전력 인프라 쪽에서 나온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형사 3사, 뭐 LS 일렉트릭, 효성중공업, HD 현대일렉트릭 이런 종목들 좀 관심 두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중소형주로 말씀드린 게 일진전기 그리고 재룡전기 진짜 중요합니다. 지금 주가가 빠지고 있다라서 여러분들이 지금 굉장히 겁을 먹으실 게 아니라 지금이 혹시 기회인가? 라는 생각을 가지고서 접근을 좀 해보셔야 되는 섹터이기 때문에 내년에 대한 성장 잘 한번 추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2023 핫했던 테마들을 한번 쭉 만나봤고요. 이어서는 빈칸이었던 마지막 테마에 대해서 만나봐야겠죠. 어떤 테마일지 우선 화면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2024 핫테마 제약 바이오 테마입니다. 이렇게까지 솔직하게 말씀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앞서서 2023 핫했던 테마들을 살펴보면서 저 테마 중에 한 종목만 공략을 했더라도 참 좋았을 텐데라는 아쉬움이 크게 남았거든요. 자, 2024 기대가 되는 테마 제약 바이오 이야기를 해주셨고 사실 최근 들어서 요 며칠 조금씩 시세를 보여주고 있는 종목들도 나타나고 있는데 자, 이 테마 이야기도 한번 전망을 도와주시죠. 자, 제약 바이오는 정말 그 투자 포인트가 굉장히 심플합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전에도 강의를 한번 해드린 바 좀 있었는데요. 자, 금리가 인하되는 시점에서는 가장 기술 이전에 대한 사례가 가장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 그리고 지난 코로나 치료제와 백신으로 재미를 봤었던 글로벌 다국적 제약사들이 지금 현재 이후에 지금 캐시카우, 먹거리가 좀 없는 상황입니다. 자, 그 이후에 엄청나게 많은 자본을 끌어다가 지금 그 곳간을 쌓아두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들이 지금 쓸 수 있는 미래 전략 카드가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시면 그게 뭐겠습니까? 자체적인 신약 개발을 하는 것도 당연히 가능한 부분 중에 하나가 되겠지만 지금 기존의 임상 개발을 잘 진행하고 있었던 진척 중에 있었던 이런 기업들을 기술 이전하거나 혹은 M&A 합병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덩치를 불리는 이런 가능성도 우리가 배제를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관련된 부분으로 여러분들이 접근을 좀 해보셔야 된다라는 생각이 좀 되고요. 아마 이번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1월 달로 이제 우리가 좀 보기 때문에 이후부터 이제 3월 달까지 여러분들이 좀 추적을 좀 해보시면 굉장히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섹터가 될 거라고 생각이 좀 됩니다. 네. 이렇게 이야기 듣고 있는데요. 혹시 마저 짚어주실 이야기가 더 있을까요? 네, 일단 종목적인 부분도 한번 이제 짚어드리고 좀 싶은데요. 네. 일단 종목을 좀 한번 짚어드리면 일단 GI 이노베이션이라는 좀 종목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종목에 대해서 좀 관심을 좀 두시면 그래도 내년도 이제 좀 큰 그리고 기대 수익률을 좀 가질 만한 그런 바이오 기업들 찾고 계신 분들 상당히 많으실 텐데 자, GI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를 좀 추적을 좀 해보시면 생각보다도 좋은 결과를 내실 수가 있을 거라 생각이 좀 되는데요. 자, GI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가 사실 기술 이전에 대한 부분들을 그동안 잘 발표를 좀 해왔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이제 10월 달 부근에서 기술 이전을 다시 한번 이제 성공했다라는 부분을 발표를 했는데 그 이후로 주가가 확 밀리기 시작하면서 저점 16,000원까지도 갔었던 종목이거든요. 자, 그런데 서서히 다시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를 앞뒤로 전후로 해서 지금 현재 강한 매수세가 다시 유입이 좀 되고 있는데요. 자, 이 GI 이노베이션 이 부분을 잘 한번 좀 추적을 해보시면 매매 전략만 잘 잡으면 여러분들 기대 수익 상당히 많이 가져갈 수 있는 종목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 종목 관심 종목을 꼭 픽하셔서 잘 좀 공부를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아요, 구독!